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은 제게 정말 혹독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비유하자면 15라운드 권투 경기에서 12라운드에 그로기 상태로 다운된 것과 같았죠. 링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 선수가 승리를 확신하고 등을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라운드를 모두 가져왔고 마지막 15라운드에서 상대를 노가웃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제 정신력의 본질입니다. 지난 26년간의 제 삶은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이 사고방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제 삶의 신조입니다. 당신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 당신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아버지와 아이들, 학습장애와 말더듬 문제,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세상에 의해 집어삼켜졌을 겁니다. 저는 제 유년기와 성장 과정을 제 인생을 위한 훈련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겪었던 70년대의 혹독한 시절, 혹은 IMF 외환위기의 터널을 지나온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배워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분명 저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때로는 너무나 거칠고 외로우며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전사의 DNA를 가지고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모든 끔찍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앞으로 마주할 더 큰 시련들을 위한 거대한 훈련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한 인간으로서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단 자신의 정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요. 솔직히 말해 저는 역사상 가장 강인한 인간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인함이란 턱걸이를 더 많이 하거나 잇몸 일으키기를 더 잘하거나 더 빨리 달리는 육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해낼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 단련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전체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단지 근육질 몸을 과시하기 위해 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육체적 고통을 통해 제 연약했던 정신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과 편견, 그리고 때로는 제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제 정신을 단련해야만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그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마치 고대의 야만 전사처럼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이 만트라를 자신의 삶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의 정신은 상상 이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물론 학대받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넌 날 상처 입힐 수 없어 라고 외치는 것은 처음에는 거짓된 동기부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충분히 오랫동안 되뇌다 보면 그 거짓된 동기부여는 어느새 진짜 동기부여로 바뀌어 당신의 삶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려 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는 당신이 하려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질투입니다. 당신이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십 킬로미터를 달릴 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그들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까요? 당신이 비범한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서 정말 멋지다, 난 널 응원해 라고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저는 과거의 다른 위대한 사람들을 보며 느꼈던 저의 추악한 질투심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는 위대하고 너는 게으를 뿐이야. 그의 존재가 매일 너의 나태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불편한 것뿐이라고.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대상 피즐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하기 싫은 육체적 활동을 억지로 할 때 강력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 뇌의 핵심 구조라고 느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상 피질이 도파민이라는 보상 시스템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도파민을 초콜릿이나 섹스, 마약과 같은 쾌락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한 동기부여와 추진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 역시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뇌의 대상 피질은 우리가 마찰이나 저항이라고 부르는, 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내는 경험에 반응하여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태어납니다. 하지만 뇌의 이 부분은 학습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훈련을 통해 성장시킬 수도 있고 방치하면 퇴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찰흙과 같아서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에너지 드링크나 보충제 혹은 사우나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력을 키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경외과 수술을 통해 이 부위를 직접 자극하기도 합니다. 실험에서 이 부위를 자극받은 환자들은 곧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을 뚫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인한 정신력의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또한 제가 구축한 정신세계를 말로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는 당신이 하는 일을 상상조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당신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수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극소수의 비범한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 안의 악마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지 않아. 난 할 수 없어. 저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겠어.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함에 머무르는 이유이며 제가 세상을 걸으며 매일같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어디를 가나 평범함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직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저 정해진 일상을 반복할 뿐 당신의 정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내 인생에서 무언가 빠진 것 같아 라고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공간이 단 1mm도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의 진정한 마법의 무략이 바로 성취감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늘어놓는 모든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 사소한 거짓말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따뜻한 이불은 당신을 끌어안고 베개는 당신 귓가에 속삭일 겁니다.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무언가를 하라고 외치는 알람시계 소리를 들으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헬스장의 차가운 쇠붙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들든 상관없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박살내라고 명령하는 당신 자신의 의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약함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끝장내십시오. 쉬운 길은 좋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책임감과 노력, 희생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이 곧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으니 무언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실행하고 결과를 내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 사람만큼 노력했는데 그 사람만큼 공부했는데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실행해야 합니다. 섬을 점령하고 싶다면 당신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돌아갈 길을 없애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을 때 인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명확함은 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았고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 당신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말할 겁니다. 알겠다. 저 인간은 멈추지 않을 테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매일 다른 사람이 제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 자신과 경쟁합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이 오든 태풍이 불든 영하 20도의 혹한이든 상관없이 그는 밖으로 나가 달릴 것입니다. 당신의 뇌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함으로써 당신의 뇌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력을 구축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움츠러들거나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공격적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쉬운 일을 선택하면 당신의 삶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 당신의 삶은 쉬워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희귀하기에 그토록 가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했으면 좋겠다 또는 하길 바란다 같은 말을 멈추고 이렇게 바꾸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것이다. 긍정적인 자기 주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삶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십시오. 무언가를 올바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잘못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십시오. 둘째는 준비입니다. 기회가 당신의 삶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될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9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조언을 구합니다. 당신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계획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십시오. 처음 몇 년은 힘들겠지만 그 희생은 결국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소수의 사람들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적은 수의 직원이 있을 때 당신의 소통 능력을 연마하고 진심을 다해 그들을 대하십시오. 적은 돈을 관리할 때 재정 규율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더 큰 책임이 주어졌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을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팟캐스트를 끄고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정신적 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당신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악마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수치스럽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주하고 해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고통은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떤 고통을 겪을지 선택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200마일을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강인해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트라우마나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당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게 놔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재빨리 헤쳐나가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부검을 통해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매일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낼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목적 없이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목적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는 경주나 시험 때문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학대받고 두려움에 떨던 과거의 저를 지금의 강인한 저로 만들어낸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자부심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선과 악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악의 목소리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쪽이야. 아무도 가지 않는 저 구석의 바위 더미, 저곳에 승리가 있어. 저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우리에게 그 장부를 보여줄 겁니다. 자네는 원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네. 몸무게는 85kg에 해군 특수부대원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지.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며 노력을 게을리했던 시간들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 삶의 목표는 바로 그 기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존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만 이것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의 40%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와 고통,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불안, 의심 속에서 당신은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울증이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당신 곁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닌 당신의 뇌만이 존재합니다. 24시간 내내 당신은 당신의 뇌와 단둘이 남겨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면 뇌가 당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것인지 명령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의 글을 읽지 못했을 때 이해가 될 때까지 같은 문단을 수백 번이고 다시 읽고 쓰고 외웠습니다. 제 자신에게 다른 출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뇌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알겠다.
이 인간은 포기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적응하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 정신력이었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그 지옥 같은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네이비실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도 못하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틈에 앉아있는 23번째 대원이 된 제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존경이나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였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닌 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승리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무언가 힘들어지면 항상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의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제 삶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투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련과 역경, 고통, 그리고 책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책임감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매일같이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가장 불편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열정과 동기부여가 없을 때에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이나 동기부여 같은 감상적인 단어들은 잊으십시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능성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어떤 것과 싸우고 있다면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당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에 영혼을 빼앗아야 합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 부상으로 휠체어에 앉게 된 절망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오히려 동기부여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이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갈까? 바로 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앉아서 30분 뒤에 시작해야지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밖은 춥고 어둡고 축축했습니까?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졌습니까? 어제 아내와 다퉜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오늘날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당신의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길 위에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을 때 저는 힘을 얻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침대에서 월요일을 두려워하며 잠들어 있을 때 저는 밖으로 나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 매일, 매 순간 승리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명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문명화된다는 것은 편안함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나태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상에 도달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일단 정상에 오르면 당신은 결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함은 모두가 갈망하는 감정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저는 매일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피해자의식을 강인함으로 계속해서 바꿔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스는 법입니다. 당신이라는 기계를 매일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은 당신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불안감, 두려움, 약점 속에 있습니다. 그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안감 속에서 추진력을 발견하는 순간